네, 3교시에는 국민연금급여 및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급여란 나이가 들어 은퇴하거나 불의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불행히 사망하게 되어 생계가 어렵게 될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기본적인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지급하는 현금급여를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급여에 있어서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급여는 보호기능과 소득 재분배 기능, 연금액의 실질가치 보장과 그리고 국가가 법률에 의해 지급을 보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노령과 질병, 사고 등으로 장애를 입게 되거나 사망 시에 본인 또는 유족에게 노령, 장애, 유족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는 소득보장제도로서 보호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금급여액은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연금액은 사업장 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기초하여 산출되는 균등 부분과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동안의 소득 수준에 의해 산출되는 소득 비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연금액에 대한 연금 종별 해당 지급률에 따라 실제로 지급될 연금액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반면 부양가족 연금액은 수급권 취득 당시에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와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지급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입니다. 이 기본연금액은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유족연금의 산정 기초가 됩니다.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와 급여 수준에 대해서 알아보면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이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 60세 이후부터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여부에 따라 완전 노령연금, 감액 노령연금, 재직자 노령연금, 조기 노령연금이 있고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분할연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례 노령연금이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첫 실시할 때부터 보험료를 납입해도 기본 연수인 20년을 채울 수 없는 사람을 위해 만든 제도로서 1988년 1월 1일 당시 만 45세 이상 60세 미만이었던 가입자가 최소 5년 이상 보험료를 내고 만 60세가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노령임금입니다. 노령연금입니다. 93년 1월 1일부터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완전 노령연금, 이 수급 요건은 가입기간이 20년 이상 60세에 도달한 자이며 감액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으로 60세에 도달한 자입니다. 그리고 재직자 노령연금은 완전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감액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65세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조기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 연령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60세에 도달 전에 청구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은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60세 이상이 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1952년생 이전의 수급 개시 연령은 노령연금이 60세, 조기 노령연금이 55세, 분할연금은 60세입니다. 1953년에서 56년생일 경우에는 노령연금 수급 연령 개시가 61세, 조기 노령연금이 56세, 분할연금이 61세에 받고요. 1957년에서 60년생은 수급 개시 연령이 노령연금은 62세,
조기노령연금 57세, 분할연금 62세에 개시 연령이 됩니다. 1961년에서 64년생은 63세의 노령연금이 수급 개시 연령이고요. 그 다음에 조기노령연금이 58세, 분할연금이 63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5년생에서 68년생은 노령연금이 64세, 조기노령연금이 59세, 그 다음에 분할연금이 64세가 해당되겠습니다. 1969년생 이후는 노령연금이 65세, 조기노령연금이 60세, 그 다음 분할연금이 65세가 되겠습니다. 장애연금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장애연금은 가입자의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되었으나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 부분을 보존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장애 정도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도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서 근로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는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하며 자영업자 및 농어촌 거주자 등은 지역 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 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고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 연금액의 일정률의 부양가족 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 제도입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동순위로 둘인 이상일 경우에 같은 금액을 나누어 지급받지만 그중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지급합니다. 네 번째, 반환 일시금이 있는데요. 반환 일시금 제도는 60세 도달이나 사망, 그리고 국외 이주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으나 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다음으로 사망 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 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 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하는 장제 보조적 보상적 성격의 급여라고 하겠습니다.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 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 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 배우자나 자녀, 부모, 그리고 손자녀, 조부모, 그리고 형제, 자매 또는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장제 보조적 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되는 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반환 일시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최종 소득 또는 가입 중의 평균 소득 중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수급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되면 즉시 지급하고 있으며 그 내역을 수록한 지급 결정 통지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급여의 그 조정과 제한 및 정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급여의 조정이라는 항목에 있어서는 급여의 조정은 특정 사고에 대하여 사회보험급여가 중복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급여의 조정은 국민연금급여 간 병급 조정이라는 것과 타 법률 간의 병급 조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급여 간의 병급 조정이라는 것은 급여의 수급권이 한 사람에게 2개 이상 발생한 경우에 수급권자의 선택에 의해 그중 하나만이 지급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되는 것을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다른 법률 간에 의한 병급 조정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언법에 의한 장애보상 또는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급여의 제한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본인의 고의에 의해서 급여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제한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고의에 의한 부정으로 국민연금의 급여를 받으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의성이나 범죄 행위나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는 지시 위반 그리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 자기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사유가 존재할 경우에 급여를 제한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급여의 정지라는 그 항목을 보면요. 일반적으로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유가 존재하는 동안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급여의 조정 및 제한은 동일한 사고에 대하여 이중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사회보험의 어느 한쪽에서 급여를 하게 되면 다른 한쪽에서 그만큼 급여를 조정 또는 제한하여 특정한 사고에 대하여 사회보험의 급여가 집중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네,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또 한편의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모든 가정의 은퇴 고민을 해결해줄 은퇴 설계와 연금 도우미 정재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국민연금 임의가입과 추후 납부, 반환 일시금 반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퇴자들에게 있어 국민연금은 주요 소득원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실직이나 이직으로 이 중간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연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전업주부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애당초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도 많은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이런 분들이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상무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임의가입 제도가 뭔지부터 우리가 알아볼게요. 임의 가입이 있다는 말은 강제 가입도 있다는 말 같은데 네. 원래 이제 국민연금은 만 18세부터 60세 대한민국 국민이 가입하게 있는 제도예요. 근데 예외 사항을 좀 두고 있습니다. 27세 미만인 군인이나 학생들은 소득이 없잖아요. 이런 분들은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배우자가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전업주부 같은 경우도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니거든요.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라는 말은 강제로 가입은 하진 않지만 본인이 원하면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길은 틔워줘야 되잖아요. 네. 그 제도가 이제 임의가입 제도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에서 만 27세 미만인 군인이나 학생 또는 이제 전업주부들이 가서 나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하고 싶어요라고 신청을 하시면 납입을 할 수 있고요. 전업주부들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최근에는요 자녀가 18세 넘어가면 또 임의가입을 시켜주는 부모님들도 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시작을 해놓고 나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본인이 내더라도 일단 시작해두면 가입 기간이 길어지니까 그렇게 네. 하시는 부모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보험료를 정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임의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를 얼마나 내나요? 네, 3, 4만 원 내면 좋겠지만 이게 정해져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지역 가입자나 직장 가입자는 소득이 있으니까 그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납부를 하죠. 예, 직장 가입자야 물론 회사가 4.5% 절반을 내주지만 임의 가입자는 소득이 없는 분이 가입하시는 거니까 자신이 납부할 보험료를 스스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작게 이렇게 내면 이 전체적인 제도의 틀이 흔들리니까 보험료 상한과 하한을 뒀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하한선은 지역 가입자 전체의 평균적인 기준 소득 월액의 딱 가운데쯤을 보고 거기에 9%를 적용을 하는데요. 2018년 기준으로 보면 이 가운데 소득이 99만 5천 원이에요. 여기에 9%인 89,550원을 내셔야 되니까 이게 최소 한도고요. 최대 한도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가 2018년에 보험료 상한 최고 한도 구간인데 그 구간의 최고 소득 구간으로 인정받는 금액이 449만 원이에요. 네. 이 기준 소득이 최대 부분이죠. 그래서 이것의 9%, 약 40만 4,100원 정도를 내게 되는데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도 40만 원 이상은 못 내는 것이고 아무리 적어도 그 최하보다는 많이 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의 가입자 보험료의 하한선과 상한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임의 가입을 하게 되면 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임의 가입자가 연금을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10년 이상 납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연금액은 이제 가입 기간하고 납입한 보험료에 연동해서 이제 지급이 되는데 한번 이제 표를 한번 보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 대표님께서 최저 가입 금액이 89,550원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 금액을 한 10년 정도 꾸준히 내면 다른 조건이 변화가 없다 그러면은 이 연금 수급 연령이 됐을 때 한 17만 원 정도 좀 넘는 금액을 지금 가치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럼 잘 계산해 보시면 낸 보험료를 전부 회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6년 정도면은 자기가 냈던 돈을 거의 다 받으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이런 생각이 들면 안 할 이유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건데, 근데 나이 들어서 50대 넘어가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데 20대, 30대 분들은 그래도 안 하십니다. 잘 안 하세요. 근데 수익률로만 놓고 계산을 해보면 저게 훨씬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이고 나중에 저거 내가 받겠어?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훨씬 좀 많으신 것 같고요. 네. 근데 금액으로 보면 이상한 게 좀 보이실 거예요. 이제 89,550원씩 내면은 한 달에 17만 원 정도를 10년 냈을 때 받으실 수 있는데, 아까 최고 보험료에 해당하는 40만 원 넘는 금액을 내면 한 36만 원 정도 연금이 나오거든요.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들까요? 보험료는 한 4배 정도 되는데 받는 연금액은 한 2배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이상한 부분인데, 이게 뭐냐 그러면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소득이 적은 사람은 자기가 낸 돈에 비해서 더 많은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끔 해줘요. 그리고 소득이 많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좀 적은 금액을 받게 해둬서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서로 상호 구조를 할 수 있는 성격을 만들어 놓은 건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자영업자 분들은 자기 소득에 비례해서 보험료를 내니까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임의 가입자들은 자기가 내는 보험료를 선택하도록 돼 있으니까 네. 자기가 보험료 이 수익률만 놓고 보면 작은 보험료를 내는 게 훨씬 더 유리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분 가입자들이 가면 10만 원 정도 되는 작은 보험료를 내고 임의 가입을 하고 돌아오세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보면 그러게 맞는데, 다 반대로 좀 뒤집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프레임을 좀 바꿔가지고 예를 들어 한 40만 원 정도 연금을 10년 정도 보험료를 내고 나중에 한 36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그 만만치는 않아요. 그런 네. 상품들 찾는다라는 게.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 보험료 금액을 좀 높여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 보험료를 낮게 설정하셨다가도 나이 들어가면서 연금액을 보험료를 조금씩 키워가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연금을 받으려면요, 이 보험료를 최소한 10년 이상 납입을 해야 된다라고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생각해 보는 게 이 50세가 되기 전에 임의 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18세부터 60세까지 내는 것이니까 50세 이전에 가입하시면 최소한 10년 납입 기간을 채울 수 있겠죠. 다만 54세 이러신 분들도 불가능하냐? 그거는 아니겠죠. 네, 6년을 더 내고 계속 납입을 좀 더 신청해서 65세까지는 내실 수 있으니까 네, 늦지 않게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기존 직장에 다니셨던 분들이 예를 들어서 5년 네. 다니시다가 육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시고 전업주부를 10년 하셨다. 네, 그런 분들도 과거에 국민연금을 납입했던 그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그 기간 합쳐서 10년이면 되니까요. 과거에 6년 냈다면 내가 임의 가입자로 4년 이상만 더 내시면 10년을 채울 수 있으니까 꼭 하시는 게 좋겠죠. 그럼 만약에 과거에 국민연금을 낸 경험도 없고 또 이미 50세가 넘었다면 노령연금을 못 받는 거예요? 네, 그건 좀 상황에 따라 좀 다른데요. 네. 기본적으로 임의 계속 가입을 신청하시면 65세가 될 때까지 보험료를 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50세가 넘어도 65세까지 10년만 채울 수 있는 분이라면 가능하겠죠. 하지만 60세인데 한 번도 낸 적이 없다. 그 주시는 10년이 안 되시니까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은 중도에 옛날에는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반환해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긴 있었거든요. 네. 그때 국민연금을 반환 일시금으로 그냥 받았다. 이미 받았다. 그러신 분들하고 이미 노령연금을 받고 계신데 내가 다시 이걸 조금 더 해서 임의 가입을 또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해당해서 제외가 됩니다. 그렇군요. 상황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는 주제를 바꿔서 추후 납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 가입자가 과거에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를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직장 다니시다가 이제 퇴직하신 분들 중에 소득이 없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이제 국민연금 납부 예외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연금 수급 시기가 가까이 오면은 연금액을 더 받기 위해서 야, 과거에 안 냈던 보험료를 지금 낼 수는 없을까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렇게 과거에 안 냈던 보험료를 한꺼번에 또는 나눠서 낼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두고 있는데 이거를 추후납부 제도라고 하는데 추후납부 신청을 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먼저 과거에 한 번이라도 보험료를 납부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은 언제부터 시작할지 그게 경계선이 애매해지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낸 경험이 있어야 되고요.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상태여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만약에 뭐 내가 납부 예외를 신청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실직을 해서 내가 안 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미 가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추후 납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추후 납부를 하게 되면 보험료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추후 납부를 신청하는 달 있잖아요. 나 이번 달에 추후 납부 신청할래라고 하면 이제 그 달에 지금 현재 내고 있는 보험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보험료에서 곱하기 추후 납부할 기간을 곱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번 달에 보험료로 10만 원 정도를 내고 있다. 그리고 추후 납부할 기간이 한 10년 정도 되면 120개월이잖아요. 120개월 곱하기 10만 원 하면 이제 1,200만 원을 내면 10년 동안 안 낸 기간이 다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200만 원 그 돈이 갑자기 어떻게 나 이러시는 분도 계신데 추후 납부 보험료는 한 번에 내실 수도 있지만 이거를 나눠서 낼 수 있어요. 최장 60개월에 걸쳐 그러니까 5년에 걸쳐서 나눠서 납부할 수 있는데 이렇게 나눠서 납부하게 되면 정기예금 이자율 있잖아요. 그 네. 정도의 할부 이자가 좀 붙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또 궁금해지는 게 요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게 이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뭐 직장에 다니다가 출산이나 육아를 위해서 직장을 그만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도 추후 납부가 가능한 거예요? 네, 추후 납부가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직장 다니다가 그만두신 분들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가입자로 가입을 하실 수 있잖아요. 가입하시고 추후 납부 신청을 해서 이제 납부를 하시면 되는데 이 추후 납부는 과거의 제도를 살리는 거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거의 국민연금 제도가 납입자에게 훨씬 더 이득이 되는 제도였거든요. 자꾸 이제 제도가 바뀌어서 그러니까. 그래서 추후 납부를 무조건 다 해주는 건 아니고요. 국민연금의 A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 가운데 구간을 A값이라 그러는데 그게 2018년에 227만 원 정도였거든요. 거기에 9%인 20만 4천 원 정도 수준만 추후 납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최근에는 뭐 반환 일시금을 반납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반납이라는 게 어떤 제도예요? 반납을 설명하려면 이제 반환 일시금을 먼저 좀 설명해 드려야 네. 되는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이 안 되신 분이 60세에 도달하면요 노령연금을 못 받잖아요. 그 경우에 이제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이때까지 납입했던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서 한꺼번에 목돈으로 주는 거를 이제 반환 일시금이라고 하거든요. 현재는 이제 60세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지만 무조건 반환 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데 1999년도 이전에는요 퇴직을 하고 나서 1년이 지나면 과거에 냈던 보험료들을 반환 일시금으로 한꺼번에 수령해 갈 수가 있었어요. 네. 99년도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IMF 우리 끝나고 실직자들 대량 실직자들 되게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국민연금 제도 도입한 지 10년 이제 간 넘었는데 퇴직하신 분들이 늘어나면서 그때까지 쌓아놨던 보험료를 우후 받아가지고 이제 반환일시금 찾아가신 분 상당히 많으셨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다시 퇴직할 나이가 가까이 되니까 이거 과거에 받아갈 땐 참 좋았는데 네. 그것 때문에 지금 노령연금을 못 받거나 덜 받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받아갔던 보험료에다가 연금 받아갔던 거에다가 반환일시금 받아갔던 거에다가 정기예금 이자율을 더해서 한꺼번에 국민연금공단에 납부를 하게 되면 그 기간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반납 제도라고 하는데 반납 제도는 이제 이것도 한꺼번에 내게 좀 벅찰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간에 따라서 좀 나눠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보면서 과거에 받아왔던 보험료를 굳이 반납하는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제 좀 알게 된 거죠. 국민연금으로 받는 게 네. 훨씬 자기 노후 생활에 유리하다는 걸 이제야 좀 알게 되시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국민연금을 설계할 때 소득
대체율이라는 걸 고려해서 국민연금을 설계합니다. 이 소득 대체율이라는 게 뭐냐면요. 국민연금을 40년 동안 가입했을 때 본인이 국민연금을 내는 40년 동안 받던 급여의 평균액의 몇 퍼센트 정도를 국민연금이 커버해 줄 거냐. 이게 소득 대체율인데요. 1998년 이전에는 무려 70%나 소득 대체율이 높았어요. 예를 들면 똑같은 기간에 100만 원의 평균 소득이 있었다 그러면 국민연금으로 70만 원을 커버해 주겠다라는 엄청난 제도였죠. 근데 이것이 이제 국민연금이 고갈되고 자꾸 이제 기금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점점 줄여서 2028년 이후에는 40%로 줄어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100만 원의 평균 소득이 있으면 40만 원 정도는 국민연금이 커버해 주겠습니다. 그 옛날 제도가 훨씬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옛날 제도에 따라서 가입했던 걸 살리고 싶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제도를 이용해야 되겠죠. 그렇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이미 가입이나 추후 납부 등을 활용해서 노령연금을 더 받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여기에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국민연금은 거북이다. 어. 토끼와 거북이. 맞습니다. 네. 천천히 가지만 쉬지 않고 가는 게 가장 좋은 재테크가 되는 게 국민연금입니다. 빨리 와서 왕창 내고 하나도 안 내고 쉬는 것보다는 조금씩 꾸준히 내는 게 좋습니다. 상무님께서는 어떤 말씀 저는 이제 주시겠어요? 50대 되신 분들한테 점검 한번 해보자. 국민연금 3종 세트 더 받기. 뭐냐면 임의가입, 네. 추후 납부, 반납을 활용해서 내 연금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지, 배우자 연금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지 한번 꼭 점검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네. 영상 잘 보셨습니까?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의 특성은 소득 재분배와 실질 가치 보장, 세제상의 특징, 수급권의 보호의 네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관리에 있어서는 기금 운영을 위한 국민연금 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도가 있고요. 국민연금 기금의 관리 체계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 운영 체제는 국민연금이 공무원 등과 같은 특수직역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을 단일한 연금체계에 편입하도록 관리하고 있는 점인데요. 국민이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국민연금 제도에 적용되도록 중앙집중관리 방식에 의한 단일체계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기관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13장 고용보험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